다시 찾은 윤정 씨의 집. 아니, 소파를 놔두고 의자에 앉아서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자세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저 지금 하체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계셨다고요? 의자에 3분의 1 정도 걸터 앉아서 양손으로 의자를 잡아요. 그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3초 정도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주시고 발가락을 몸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3초를 버텨주세요. 이 운동은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면 더 좋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단련에도 안성맞춤이랍니다. 혈당을 관리할 때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약간 숨이 차다고 느낄 정도의 낮은 강도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면 중강도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 출출한데. 혈당 다이어트에서 빠질 수 없는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이 주방이 제 혈당 관리를 망치는 주범이었는데요. 지금은 제 혈당 다이어트의 비법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혈당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이 간식으로 과자를 드신다고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만든 두부 과자예요.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를 위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두부 과자.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비닐에 단백질이 풍부한 포두부와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잘 흔들어주고요.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주면 끝! 건강 간식으로 딱이죠? 사실 과자 하나만 먹어야지 하다가 보면 식욕이 터져서 한 봉지 다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살찌고. 그래서 저는 과자 먹고 싶을 때 직접 만들어서 건강하게 먹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줘도 참 좋을 것 같군요.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렇게 드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너무 참다 보면 나중에 폭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 거는 조금씩 먹어요. 대신에 이제 7시 이후에는 웬만하면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 뭐 회식 있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 날에는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뛰거나 계단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비를 하고 잡니다. 평소 즐겨 먹는다는 또 다른 식단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윤정 씨. 이게 제가 혈당을 관리하는 첫 번째 비법이에요. 땅콩 버터 아닌가요? 땅콩 버터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사과랑 같이 먹어요. 이 땅콩 버터가 칼로리가 높아서 잘 안 먹었었는데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공복을 깨는 첫 음식으로 선택한 땅콩 버터를 바른 사과. 사과에 땅콩버터 조합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도 좋나요? 땅콩의 불포화 지방이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것으로 한두 숟갈 정도 먹는 것은 적당하겠습니다. 땅콩 버터에 이어 이번엔 밥을 짓는데요. 밥통에 뭔가를 넣는데 도대체 뭘 넣으시는 걸까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잖아요. 쌀이 혈당을 올리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지을 때 이 다시마를 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일명 다시마 밥이 되거든요. 건강에 좋은 현미에 다시마까지 넣어야 비로소 혈당 다이어트를 위한 밥이 완성되는데요. 다시마는 칼로리는 낮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체지방 관리가 필수인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혈당 관리 식단의 활용 점정. 다시마 밥에 다시마 쌈까지 더해진 한상 차림. 완성입니다.
저는 식사를 할 때 먼저 채소 반찬들을 먼저 먹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을 먹는데요.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뭔가를 또 드시는데요. 제가 당뇨 관리를 위해서 매일 챙겨 먹고 있는 블루루핀 효소예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 삼시세끼 현미 잡곡밥을 먹는데 사실 현미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블루루핀 효소 덕분에 소화 걱정 없이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당 다이어트가 절실했던 윤정 씨가 선택한 블루루핀 효소.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소화불량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블루루핀 효소를 꾸준히 챙겨 먹은 후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부터 가요. 또 체중 관리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당뇨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어요. 네, 앞서 블루루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블루루핀 뒤에 효소, 이 효소가 붙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루핀을 발효시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블루루핀의 특허 유산균인 고구마 유산균 BST-L601과 우리 전통 음식 청국장에 있는 바실러스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것이 바로 블루루핀 효소인데요. 예. 고구마 유산균은 항비만과 항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특허 유산균입니다. 실제 실험쥐에게 고구마 유산균 BST-L601을 고지방 식이와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지방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효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화효소, 이 침이거든요. 이 블루루핀 효소도 소화와 연관이 있습니까? 네, 효소는 이과, 위, 췌장 등 우리 몸속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활성 단백질로 음식의 소화뿐 아니라 뼈와 피부를 형성하고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미국의 효소 연구 분야 선구자인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효소를 생명의 불꽃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중요한 효소가 부족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불꽃이 꺼진다. 그러면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또 소화 작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내 효소가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소화불량이 발생하는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이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하면 독소가 쌓이고 비만과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 당뇨 환자의 소화효소 수치는 건강한 사람보다 45%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네. 저는 소화력이 좋은 편인데도 현미밥을 먹으면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나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블루루핀 효소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느려 체내 효소가 부족할 경우 분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피니빈으로 알려진 블루루핀 역시 소화 속도가 느린 콩류로 밥에 넣어 원물로 섭취하는 것보다 효소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현미나 콩류 소화는 더 안 되죠. 소화력이 그러니까 나이와도 분명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이 있습니다. 소화 문제는 노화와 함께 몸속 효소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효소 생산량이 감소하는데요. 효소 생산뿐만 아니라 역가 수치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가 수치라는 게 뭐예요? 네, 역가 수치라는 것은 효소의 활성도를 뜻하는데요. 지나치게 높은 역가 수치를 가진 효소는 가스와 복부 팽창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역가 수치의 효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